저절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하고 저절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했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제 그 대학원생 공부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번역원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한데 이 자리가 너네 왜 공부 열심히 안 해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위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번역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말 한 사람의 성인이 대부분 번역 아카데미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마치고 오는 학생도 있고 적어도 학부 다 졸업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오롯이 이제 번역가로서 훈련시키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 미국 문학 번역 학회를 가면 항상 하는 질문이 여기서 번역가로서 밥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손 안 들거든요. 그런 어떤 자족감, 번역의 현실이 번역가는 많이 늘어났지만 또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인바운드는 이제 아웃바운드 물론 이제 한국 문학의 장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번역가로서 오롯이 자립하는 과정은 또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 지금 과제로 남아 있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제 이행기 이제 대학으로 나가는 이 고민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번역가를 키우는 문제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좋은 번역가를 지속적으로 번역가로 살게 하는 길. 제가 최근에 들은 좀 충격적인 말씀 하나 해드리면요. 인바운드 번역가이신데 정말 그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그 소설 번역 많이 하시고 정말 급으로 나누는 게 어렵지만 제일 어쨌든 유명한 번역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본인의 번역 작업을 시간당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최저임금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번역을 정말 계속 해야 돼. 그분이 이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강의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성한 번역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조차도 최근에 이거는 뭐 시급에도 안 되는 그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심사 이렇게 해봐도 그 원고료하고 계산을 해보면 너무너무 번역이 저임금 노동이거든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겨레 번역가 인터뷰하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번역가로서 얼마나 만족하시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번역가로 이제 특히 이제 시번역을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 얼굴이 눈에 아른아른하면서 이 학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거지 번역가로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실제로 번역료는 뭐 과거 10년, 20년 대비를 해도 전혀 안 올랐고 더 낮아진 측면도 있어요. 문학 번역, 한영영, 한더 이렇게 통틀어서. 근데 이게 AI나 기계 번역이 이제 범람하면서 어떻게 보면 번역 시장이나 조건 자체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절로 번역가들에게 어떤 번역의 문을 열어주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아웃바운드 번역을 크게 두 축으로 대산재단이랑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이제 맡아왔고 제가 번역을 시작하게 된 게 박사 이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한국 문학을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한국의 모더니즘 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세요라고 해서 저는 버팔로 포에틱스의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면 많은 시집이 있을 것으로 알고 네 대답을 하고 도서관에 달려갔는데 정말 서가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론 2000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23년이 지났고 지금도 많이 상황은 바뀌었지만 또 번역된 책들을 미국의 영국의 그 각 대학들의 다른 언어권의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유통되게 만드는 문제도 되게 다른 영역으로 아직까지 조금 돌보지 않은 채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최근에 그 도서관 그 특강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서 미국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국문화 섹션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했더니
그 23년 K문학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숙제의 한 몫으로 이제 듣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던져 드리고요. 이거는 한국 문학을 이제 그 킵하는 문제하고도 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새 번역가들을 어떻게 번역가로 살게, 번역의 꿈을 키우고 있는 번역가들을 어떻게 번역가로 살게 하는가. 네분 선생님은 이미 또 많은 그 작품들을 번역하셨고 또 번역 출판 제의도 받고 하시지만 지금 번역 아카데미에서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그냥 어떤 팁도 중요하지만 약간 정책적으로라도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 고민을 조금 더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이제 번역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뭐 번역 학교를 다니고 나서 아니면 뭐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데를에서 이제 정식으로 번역 훈련을 받고 번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영문과랑 연극과 복수 전공을 했는데 둘 다 이렇게 별 쓸모가 없는 그런 이렇게 학사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한국에 와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번역을 한다. 뭐 이 두 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학원 강사가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야겠다. 어떻게든 번역으로 버는 이렇게 수입의 그 양을 늘려야겠다. 퍼센티지를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다 번역을 했어요.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뭐든지 다 번역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그 제가 학사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학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그 뭐지 학자금? 네,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문학 번역이 하고 싶든 무엇이 하고 싶든 이제 전업 번역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그 두 가지 조언은요. 첫째는 뭐든지 번역할 준비가 된 번역가가 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는 미디어 콘텐츠랑 이제 문학이랑 다 이제 합쳤기 때문에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만 하고 싶어요, 뭐 웹툰만 하고 싶어요, 문학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그 해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유행이 많이 타고 유행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정부 지원 예산이 어느 쪽으로 몰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영화 쪽으로 다 가 있고 뭐 웹툰 쪽으로 가 있고 어떤 때는 뭐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맨부커상을 탔다 그래가지고 문학 쪽으로 갑자기 막 예산이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돈이 몰리든 내가 거기 가서 그 지원금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파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웹툰도 하고 웹소설도 하고 이제 순수 문학도 하고 장르 문학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가장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만 파지 마시고요. 그냥 다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목표가 문학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면은 웹소설 하고 뭐 영화 하는 게 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이렇게 다이얼로그고 그리고 이제 너무 원문에 착 붙어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두 번째는 티칭을 꼭 하세요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째로 학교에 적을 들 수 있으면 빨리 박사를 따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 빨리 박사를 따서 학교에 자리를 잡으시고요. 아니면 석사라도 따서 강사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티칭을 왜 하면 좋냐면요. 이제 첫째로 시간당으로 돈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번역을 한자도 못했잖아요. 1시간 동안 그러면 그건 돈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네. 강의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돈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티칭을 하면은 이렇게 학생들과 이제 다른 동료 번역가들과 이제 번역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그 수업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항상 뭐랄까 뭐 20대 30대 학생들이 이렇게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티칭을 꼭 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체제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문학번역원에 제가 몸을 지금 담고 있지만 지금 이거 교육과정도 개편했고 더 좋은 번역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의 안목을 높여주고 뭐 번역 실습 통해서 번역 문장력을 높여주고 다 하면 뭐 합니까?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수료한 다음에 번역가로 데뷔하기가 너무 힘든데 데뷔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산문화재단밖에 없는데 거기도 한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번역원께 좀 초심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번역원은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생긴 기관이잖아요. 알린다는 것은 다양한 작품들을 한국 문학을 다양한 작품들을 알리겠다는 거겠죠. 지금은 이상하게 이게 주도권을 출판사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논리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품들 영미권에서만 잘 팔리는 무슨 이유시로 뭐 각광받은 뭐 상 받은 노미네이트된 작품들만 집중적으로 번역되고 모든 언어로 영미권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 시작해서 다른 언어권에서는 출판사들이 사실 제일 이 판에서 한국 문학에서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출판 편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미권에서 이런 일 무슨 이슈가 있구나 좋은 책인가 보다 그래서 관심 가질 뿐이지 한국 문학에서 아는 건 없습니다. 그나마 번역가들이 우리는 조금만 더 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옛날처럼 그 공모 그 방식이 다시 저는 필연적으로 꼭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번역가들이 자기가 좋은 작품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 자랑 같지만 자랑해도 돼요. 채식주의자가 그때 일본어로만 번역돼 있었어요. 제가 2011년에 스페인어로 번역했어요. 서아 언어권으로 최초였어요. 근데 그때도 아주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소개됐는데 그때 작가님이 그 다음 해 이제 도서전에 가셨는데 거의 전부 팔렸고요.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 선생님이 돌아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구 반대편의 독자들이 자기 작품을 훨씬 더 잘 이해한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좀 주도권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좀 너무 실적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위주 그리고 이미 시장의 논리로 충분히 자본이 거기 투입되는데 뭐하러 번역원에서 더 거기다가 지원합니까? 그게 제일 큰 모순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모순이 많아서 앞으로는 그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적잖아요. 실제로 출판사에서 받는 번역료는 정말 적어요. 저는 그 한국어로는 그림책을 많이 번역해 왔는데 그림책 한 권이 보통 뭐 진짜 싼 거는 30만 원부터 40, 50 많아봤자 60이에요. 진짜 글씨가 많고 그러면은 그런데 근데 보통 뭐 40이 평균인 것 같아요. 근데 책 한 권을 번역해봤자 한 달 그걸 갖고 생활비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번역가뿐 아니라 작가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은 그러니까 작가로서만 전문 작가로 생활하기는 정말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잡, 3잡을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장현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해지지만 근데 아까 뭐였죠? 그 번역가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 또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저희도 언젠가는 살아가는데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번역의 질이 좋아지고 뭐 여러 희망을 갖고 그냥 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고 근데
이거랑 아울러서 그 번역, 그러니까 문학 번역에만 매달리지 않으면 세상에는 진짜 여러 번역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분야의 번역을 하면서 문학 번역에서는 이래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는 반영시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여러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르지 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넓게 봐서 여러 일을 해보고 마지막에 자기가 진짜 10년, 20년 한 다음에 전문가가 됐을 때 그래도 나는 지금 체력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이걸 하고 싶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게 지금은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번역가,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호과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아마도 번역이랑 통역과를 비교를 해보면 번역과는 진짜 말을 안 해요. 조용해서.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평소부터 말하고 다니라고 저는 맨날 강조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게 만약에 업계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앞으로 어떤 번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말, 뭐 어떤 책을 좋아한다, 영화는 이런 거 좋아한다,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하고 다니라고 맨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번역만 하지 않았고 그 전공이 통역이었고, 근데 제가 받는 그 학교에서는 통역 수업이 절대적이어서 번역 수업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번역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역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받을 수 있었던 수업은 야간 과정, 심화 과정, 그리고 그 후에 아뜰리에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 번역 아카데미 이후에 학생들 할 수 있는, 번역가들 할 수 있는 그 번역 공모제 통해 가지고 처음 책을 번역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시스템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정말 전문 번역가로 살고 싶다면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장혜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든지 번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리지 않고 이때는 이런 모드, 저때는 저런 모드, 그런 모드 전환을 빨리빨리 해내야 그런 번역량이라던가 그런 번역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번역가로서, 전문 번역가로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번역 중에서도 문학 번역을 계속하고 싶다면은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은 많은 경력이 있고 저도 미천하지만 조금의 경력이 있지만 번역가들한테 그래도 좋아하면 계속 견뎌보세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건 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번역가가 그걸 계속하고 놓지 않는 힘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유일하게 이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번역원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오랜 기간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문학번역원을 계속 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언제나 그 분기별로 오픈이 되는 그 번역 공모제, 거기서 어쨌든 내 번역물이 눈에 들어간다면 나는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처음 책을 냈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책을 냈고 운이 좋게 출판도 됐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번역을 하는 학생들을 양성해내는 우리가 그런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약간 좀 모순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행기인 거잖아요. 이제 대학이고 저는 장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분 선생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고 티칭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너무 흥미로운 부분인데 사실은 번역가든 작가든 글을 쓰는 사람은 티칭을 잘 멀리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글 쓰면 자기한테 몰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상당히 많은 그 힘을 주는 것 같고요. 작가이든 번역가이든 한 가지 그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 공모 아니면 뭐 신인상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아, 난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쉽게 실망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항상 그 루이스 글릭이라는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여성 시인 얼마 전에 10월에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첫 시집을 내는데 28번의 거절 끝에 29번째 이제 시집이 나오고 나서도 뭐 고백시의 아류다 이러면서 이제 비평가들이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니까 나는 고백시로 쓴 게 아닌데 그 불만도 있었고 해가지고 아주 긴 또 정체기를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정체기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냐면 시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루이즈 글릭도 조금 내향적인 성품이어서 자기가 가르치는 일을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셨고 실제로 오랜 시간 고등학교, 대학교 때 거식증으로 7년 정도 투병을 하면서 정식 대학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창작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를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자주 해주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도전하고 뭐든지 이제 해보는 그런 어떤 그 적극성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온 저희들의 어떤 그 한국문학 번역원이 어떤 공간이며 이제 그 공모 신인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K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 큰 세계 문학의 틀 안에서 그동안 워낙 한국 문학이 정말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럴 때도 사실은 한국문학 번역원이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귀국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번역원의 여러 활동들을 봐왔는데 사실은 그 자양분 그 걸음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것들에 힘입어서 이제 지금의 어떤 여러 노출이나 아니면 인정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그 정말 많은 좋은 번역가가 될 학생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뭐 그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 이제 남고 다들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도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젊은 번역가들한테 기회를 주는 장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 논리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문학의 여러 섹터를 소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베스테리안 얘기했지만 그 또 데보라 스미트 완벽하지 않은 한글이지만 정말 그 용기 있는 어떤 그 선택이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윤선민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절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5시 50분까지인가요? 15분이 남았거든요. 35분이 남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카데미에서 이제 번역가가 되려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번역원에 조금 더 주문 이미 우리가 조금 더 큰 부분 저는 사실은 공모제나 신진 번역가들이 발을 돋울 수 있는 걸 더 넓혀야 된다는 거는 항상 느끼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대산 같은 경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번역에 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인바운드 번역 외국 문학의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 사업도 워낙 이제 지금 적체된 그 뽑은 작품들을 많이 그 출판을 아직 자꾸 밀려가지고 이제 당분간 조금 홀드한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번역이 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해외 문학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게 한국의 문인들이나 작가들이나 독자들한테 분명히 창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고, 한국 문학이 외국에 소개되는 것도 단순히 한국 문학이 어떻다 하다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 상품으로서 진열되는 어떤 그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어떤 문화, 역사, 여러 가지 그 이 한국적인 가치 뭐 모든 걸 다 알리는 가장 좋은 채널이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 콘텐츠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번역 아카데미 대상 아니면 연구자도 포함해서 이제 그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그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에서 조금 미처 다 못했던 부분, 번역원에 더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랄까 이런 거 이제 클로징하는 그 멘트를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번역가상 안 돼서 좌절하는 학생들에 대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번역가 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든 내봤는데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번역 퀄리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뽑기 때문에 그 해에 뭐 유난히 더 막 우수한 번역가가 많다든지 아니면 적다든지 그 매년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를 나는 번역을 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구나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안 됐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인상을 탄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상을 탔다 뿐이지 갑자기 일이 들어오고 막 나의 위생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번역원 역사를 보면은 생겼다 없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번역을 하는 것에서 저는 한때 번역 일이 없어가지고 왜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애들 그 뭐지 영어로 번역해주세요. 초등학생 뭐 자기 소개글 뭐 우리 가족은 뭐 4명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해피빈을 줘요. 그래서 네 해피빈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번역을 했던 적도 있고. 원자로 프리젠테이션도 번역을 해봤고 뭐 뜨개질 매뉴얼 뭐 이런 거서부터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거나 다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역원 체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워낙 자꾸 바뀌어서 저도 매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본 현지 출판사한테 들어요. 또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는 편이고 그거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기 이런 식이라서 근데 그 지원에 관해서는 전또 그러니까 번역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지금 지원액을 낮추고 조금 더 그 건수를 높인다든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원에 지원이 있어야만 책이 나가야 되는 책이 따로 있고 없어도 충분히 팔리는 책,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현재 출판사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인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번역을 그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지금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벌써 틀렸거든요. 성장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꼭 그런 학생은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부족함은 성장으로 이어져가는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내 지금 완벽해야 된다, 완벽한 번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 뒤에 지금은 근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임하고 있는 번역에 최선을 다하는데 1년 뒤에 내가 자기 번역을 봤을 때 지금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좀 길게 잡아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문학번역원이나 뭐 대사문화재단 없었으면 저 번역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번역가들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심정뿐만 아니라 사실 그 현실이에요. 얼마나 이 출판사들이 번역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또 하나의 지출, 불필요한 지출, 최대한 생략해 할 수 있으면 좋은 그 항목.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서 좋은 번역을 얻을 생각을 안 해요. 아무한테 맡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AI 번역 맡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가한테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주는 그 번역료가 진짜 그거 차라리 안 하고 말죠. 진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번역가들은 이런 기관 문학번역이나 대사문화재단 뭐 또 다른 뭐 출판진흥원 같은 그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양성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들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데뷔할 수 있는 이제 채널이라도 마련해줘야죠. 그런 기회 채널 그런 걸 많이 마련해줘서 자기네들이 이제 경쟁력 있는 친구들이 살아남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데뷔라도 해야죠. 그런 채널이 있어야죠.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티칭 얘기하셨는데 저도 번역 두 양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번역가 되기 위해서 번역 공부한 적도 없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 세운 적도 없어요. 솔직히 저는 사실 제 전공은 중세 스페인 문학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 번도 중세 문학을 가르쳐 본 적 없죠. 예. 근데 이렇게 한번 누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이제 우연히 번역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세계였고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질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온갖 번역 했어요. 다른 번역들은 그냥 번역 하자마자 잊어버리죠. 근데 문학 번역은 뭐라 그럴까? 새로운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이고 저한테 던지는 도전,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느낌. 아주 만족도가 진짜 높고 그래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 전부터 다 버리고 대학 강의도 이제 안 나가고 저는 번역가로 남기로 했거든요. 저는 누가 물어보면 전 번역가랍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또 저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양면 번역가로서 혼자 그 외로운 작업을 학생들 가르치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학생들도 저한테 아주 좋은 영향을 제 글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이 길을 한국 문학 번역 길을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반복을 할 것 같은데요. 신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희망이자 통로는 번역 지원 공모 사업인 것 같아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쯤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은 아카데미 시절에서는 그 완벽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완벽한 자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의견을 흡수하면 분명히 좋은 그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문학 번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단시간에 한다고 또 그것을 바란다고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문학 번역을 대하고 또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분 번역가 교육과 번역을 같이 하시는 분들 만나서 사실은 저한테도 많이 힘이 됐어요. 제가 처음에 그 번역 한영 번역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갔는데 한국시가 너무나 없어서 그냥 빈 서가에 햇살에 먼지만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풍경이 아직도 사진은 못 찍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때 비하면 이제 지금은 많이 소개가 되었고 한데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산에서 그 이성복 시인의 입이 없는 것들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고 저는 그때 박사 논문을 쓰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누군가가 인커리징을 해주고 또 제가 제 안에서 각자 그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걸 알리고 싶은 일종의 다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지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성복 시인의 입이 없는 것들을 번역은 했는데 출판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뒷표지에 이성복 시인이 한 말이 글쓰기가 욕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는 일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 연약한 물풀에 그 욕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일종의 우리가 언어에 기대어서 하는 번역이야말로 오롯이 언어에 기대는 일인데 긴 호흡으로 제가 농담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일을 하세요라고 아주 저는 칼같이 얘기를 합니다. 번역으로 부자가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문학 공부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하세요. 저는 아주 그때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삶의 목표가 이제 어디를 두느냐 하다 보니 노벨상을 받고 하다 보니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다 보니 부자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게 지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서 이제 그 언어로서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비춰주고 어떤 식으로 접속과 실천과 일종의 다리가 되는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같이 이제 나누는 일이었고 저 혼자만 하는 고민이 아니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는 번역으로 나 같은 번역가를 왜 못 알아줘? 나는 완벽한 번역으로도 이런 그게 아니고 정말 한국 문학을 세계 문학의 장 안에서 함께 이제 논의할 어떤 사명감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문학번역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같이 이제 오늘 오전에는 그 문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문학 번역원에서 하는 이제 문학 번역 교육까지 이제 확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네 분 교수님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제가 자꾸 주문을 번역원, 번역 아카데미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요청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될 어떤 그 가능성으로서의 어떤 그 미래형을 더 염두에 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나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